흘러가는 시간 동안 시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인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화 또는 책이 탄생될 수 있었겠죠. 오늘도 영화 서점에 있는 숱한 인생 중에 한 권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많은 남성분들의 로망일지도 모르는데요. 꿈꾸던 100% 완벽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한 남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꿈꾸는 건 자유지만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네, 구체적인 행동과 좋아하는 취미, 이상형 그대로인 한 여인을 만난 남자가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남자가 얼마나 멋졌다면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을까? 또 하나는 남자 꿈의 기준이 얼마나 낮았다면 100% 충족하는 이성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남자는 19살 때 베스트셀러 한 권을 내고 천재 작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5년이나 넘게 작품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작가와의 만남 같이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대인기피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인생 낙오자인데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하는 것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요구사항까지 다 맞는 이성을 인생 낙오자인 캐릭터가 만나게 된다? 네, 국내에서 2018년 5월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 켈빈 역의 폴 다노, 또 루비 역의 조카잔 배우인데요. 이 두 사람이 당시 실제 연인이라서 연기도 아주 자연스러웠고요. 또 이 영화의 감독도 부부가 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었어요. 케빈은 천재 소설가라는 별명은 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외롭게 지내는데요. 정신과 상담하던 중에 의사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한 여인에 대해서 글을 써서 다음 진료 때 제출하라고 하자 위대한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가볍게 켈빈이 숙제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첫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니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텐데 케빈이 다시 글을 쓰도록 의사가 현명한 숙제를 냈군요. 네, 케빈은 평소 꿈꾸던 점을 다 갖춘 이상형을 만들고 루비 스팍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키는 얼마, 금발머리, 푸른 눈동자, 험프리 보가트와 존 레논을 좋아하며 내 가족에게 잘하고 요리도 끝내주며 부지런하고 또 항상 웃고 내 강아지를 산책시켜준다. 평소에 원하는 것들을 줄줄이 나열했으니까 뭔가 마음이 한결 즐거웠을 것 같은데 케빈이 슬럼프라든지 평소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은 해소됐겠죠? 네, 타자기로 작업을 하는 켈빈은 오랜만에 쉬지 않고 꿈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루비와의 러브스토리를 원하는 대로 써나가요. 며칠 뒤에 드디어 숙제를 마친 케빈이 숙제를 챙겨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요. 뭐지? 하고 의아해 하던 케빈에게 이번에는 어디 가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까지 들려요. 혼자 사는 집, 그것도 밖에서가 아닌 내 집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것도 친근하게 어디 가냐고 묻는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켈빈도 정말 놀라요.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둘러보던 켈빈이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또 비벼요. 꿈에서만 보던 루비가 쌩긋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나가지 말고 자신과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작가들이 몰입해서 글을 쓰다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자신이 만든 작품의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네, 그렇죠. 케빈도 바로 그런 것이 왔다 생각을 하고 다시 현관을 나서요. 그때 루비가 그럼 함께 가자면서 너무 예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겁에 질린 케빈은 의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는 환상까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루비로 인해서 병원을 가지 못한 케빈은 루비와 함께 외출을 하는데요. 행복한 루비의 표정과 달리 케빈은 자신의 증세가 악화됐다는 생각에 정말 침울하게 걸어요. 그런데 길가에 어떤 행인이 루비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깜짝 놀란 케빈이 행인에게 루비가 보이냐고 묻고
또 가는 곳마다 루비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루비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루비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납득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케빈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증세도 좀 완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외모든 뭐든 내세울 게 없던 케빈은 갑자기 등장한 꿈의 여인이 사랑을 주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해요. 외출해서 돌아온 뒤에 친형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소설 주인공이 진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 켈빈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고 생각한 형이 집으로 달려오는데요. 형마저 실제로 루비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케빈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대체 얼마나 오래 형을 속이고 만나왔던 거냐 다그치면서 저렇게 예쁜 사람이 너를 왜 만나겠냐면서 저작권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줘요. 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여인에 대해 글을 쓰라고 숙제를 냈고 그 글 속에 루비가 실제로 나타나 조건 없이 케빈을 사랑하니까 형 입장에서는 믿기지도 않는 게 당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을 한 것이죠. 네, 어느 날 모임에 갔던 루비가 늦게 오겠다는 전화를 해요. 알았다고 케빈이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논다고 하니까. 그래서 케빈이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기다리는 것도 막 불안해하다가 번뜩이는 생각에 타자기를 꺼내요. 그리고 소설 속 루비의 성격을 루비는 외출해서도 케빈만 생각한다로 고쳐요. 그렇게 고치자마자 루비가 달려들어와요. 외출을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어 이렇게 외치면서요. 케빈은 행복해하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루비의 사랑을 집착처럼 여기게 되어서 또다시 타자기를 꺼내요.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전지전능한 작가 입장의 케빈은 창조주가 되어서 타자를 치게 되고요. 또 창작물에 불과한 루비는 자유의지 없이 케빈이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아주 예쁘게 던져주는 영화이고요. 러닝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예요. 네, 코믹한 판타지 영화쯤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남기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면 글쎄요, 그 끝에 오는 잠깐의 기쁨이 과연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 뜻에 맞게 상대를 바꾸려는 것보다 상대가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 루비 스팍스였습니다.